이 차는 엑스트림인 것 같거든요. 시트에도 엑스트림이라고 지금 붙어 있고 휠 역시도 엑스트림 전용 휠인 블랙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딱 측면에서 봐도 어때요? 진짜 크다. 정말 크다. 딱 육안으로도 보이지 않아요? 더 높아지고 더 길어졌습니다. 차 먹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보지? 뭐 없나? 오프님한테 물어봐야겠다. 문파크 어쩐 일이야? 신차 할부 구매하고 싶은데 일일이 딜러분 알아보기가 좀 번거로워서 그런데 혹시 괜찮은 딜러분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바보야, 카랩을 써. 카랩. 불편한 영업 전화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전국의 딜러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을 수 있다고. 카랩에서는 신차 카드 캐시백, 자동차 보험, 신차 패키지, 내 차 팔기까지 싹 다 가능하다고. 이번에 팀의 모빌리티와 협력을 통해서 팀의 내 차 사기에도 카랩의 비교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신차 용서 카랩, 지금 당장 다운받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손입니다. 지금 제 옆엔 엄청난 차가 세워져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을 뜨겁게 달군 대표적인 차가 뭐가 있죠? 굉장히 많이 있죠. 최근에 아이오닉 9도 있고 EV9 GT도 있고 대형 사이즈의 SUV가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 옆에 있는 이 차는 위장막이 덮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이즈가 가늠이 되십니까? 진짜 뭔가 좀 역대급 사이즈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이 차는 팰리세이드의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아의 텔룰라이드 풀체인지입니다. 드디어 텔룰라이드 역시도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는 거죠. 정확한 출시 일자는 올해 하반기, 늦어도 올 연말에는 출시를 할 텐데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 팰리세이드에 대항하는 이 텔룰라이드가 나오냐?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진짜 원한다면은 해외에 있는 미국에 있는 차를 들여와서 이제 역수입하는 거죠. 역수입을 한다면 출고가 가능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이 텔룰라이드 가격이 팰리세이드보다 아주 1.5배 이상 비싸지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출고하시는 분들은 없고 그냥 팰리세이드의 다른 버전인 텔룰라이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오늘은 완성형이에요. 진짜 여기 보면 DRL 테일램프, 그다음에 전체적인 외관을 봤을 때 이 차는 완성형이다 라는 것들을 몇 가지 알 수가 있거든요. 물론 테스카는 그 출시되기 전 차량과 조금 차이는 있어요. 아무리 완성을 해놨어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지금 봤었던 차들 중에서는 지금 이 옆에 있는 텔룰라이드가 가장 완성형에 가까운 텔룰라이드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알아볼 텐데요. 단순히 팰리세이드의 경쟁 모델이고 현대기아 같은 회사니까 이거 두 차 똑같은 거 아니냐, 껍데기만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전에 텔룰라이드를 수입해서 가져오셨던 그 분의 차를 타면서 팰리세이드랑 비교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의 도로에 맞춰진 차는 팰리세이드다. 진짜 이 팰리세이드가 도심의 승차감, 실내 공간, 그리고 주행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부드러운 질감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에는 딱 맞는 그런 킥포인트고, 텔룰라이드는 제가 타면서 뭐라고 했어요? 차가 정말 왜 이렇게 딱딱할까? 우리나라 도로 성향보다는 진짜 비포장 도로 길 혹은 오프로드 같은 제한된 곳에서 이 주행 승차감이 괜찮다라고 느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로 상황에는 잘 안 맞는, 일반적으로 되게 너무 딱딱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물론 풀체인지 텔룰라이드가 어떤 주행감을 가질지는 타보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인 차의 밸런스와 이 차가 출시하는 그 시장의 상황을 본다면 좀 딱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텔룰라이드 외관 보면 어떤 느낌 들어요? 크다. 텔룰라이드는 팰리세이드의 경쟁인데도 불구하고 팰리세이드랑 같은 사이즈가 아니라 팰리보다 한층 더 큽니다. 각져 있는 디자인, 이거 미국 분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F150이나 그 다음에 텔룰라이드 1세대도 왜 성공한 거예요? 각지고 다보지고 네모난 느낌의 되게 누가 봐도 되게 남자들의 차, 되게 각져 있네 이런 이미지 때문에 잘 팔렸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풀체인지 돼가지고 굳이 기존에 있었던 1세대 디자인을 갈아엎고 새로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기존의 디자인을 좀 더 와이드하게 키우고 선들 굵게 해가지고 풀체인지로 만들어낸 거죠. 딱 보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도 처음 나왔을 때 헤드램프 크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텔룰라이드도 팰리세이드 못지않은
헤드램프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헤드램프가 펠리세이드도 되게 과격하고 크고 막 진짜 존재감이 커서 저거 멀리서 봐도 펠리세이드다, 이거 누구도 알 수 있었잖아요. 텔룰라이드도 한술 더 뜹니다. 그러니까 이 굵은 DRL이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진짜 극단적으로 꺾어놨어요. 요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기아의 패밀리 룩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 패밀리 룩이 들어가도 끝선이 약간 화살표 모양처럼 나름 좀 이렇게 얌전하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선이 과격하더라도 무언가 뜻은 좀 얌전했는데 이 텔룰라이드는 이게 진짜 선도 굵고 이 꺾어지는 포인트가 있다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굵은 선의 DRL이 방향지 시동으로 바뀔 거고요. 기존의 텔룰라이드도 이 헤드램프가 네모나게 되게 각지고 그릴과 차별점, 그러니까 그릴과 연결된 게 아니라 딱 나눠지는 느낌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이 중간에 그릴이 헤드램프랑 이어지지 않고 딱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게다가 그릴 보면 어때요? 지금 뭔가 벽돌이 느끼처럼 다부진, 전 딱 처음 보자마자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투싼 그릴처럼 정리가 되어 있는 선들이 굵은 그릴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펠리세이드는 어때요? 헤드램프랑 그릴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 전면부의 입체적인 좀 차 자체 크기가 엄청 커 보였잖아요. 텔룰라이드도 비슷하지만 헤드램프와 그릴이 연결되지 않고 구분을 해놓으면서 그냥 헤드램프, 그다음에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범퍼와 연결되는 부분에 되게 와이드한 라인을 줘가지고 오히려 상남자스러운, 되게 다부지면서도 소위 말하는 라인이 되게 강한 그런 차의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유는 이 헤드램프랑 그릴 말고도 다른 곳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어딘지 알아요? 보닛의 끝선, 이 휀다와 보닛이 이어지는 이 연결 고리를 보면 지금 어때요? 휀다가 지금 여기 밑에까지 내려와 있죠.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게 동그랗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요 끝에가 각이 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각처럼 끊어놨다는 거죠. 이게 중간에만 그러냐? 아닙니다. 지금 이 끝에 있죠. 좌우. 휀다와 본넷을 연결해주는 요 선 부분도 위, 옆에 연결되는 이 부분들이 다 하나씩 각이 져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거 커버를 딱 벗겨내면 차 자체가 헤드램프 크죠, 그릴 크죠, 보닛이랑 연결되어 있는 휀다 각져 있죠. 이 느낌을 딱 보자마자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커 보이는, 실제도 큰 그런 존재감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지금 1세대이긴 하지만 펠리세이드를 보면 어때요? 휀다와 헤드램프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매끈하잖아요. 딱 진짜 대비되지 않아요? 텔룰라이드와 펠리세이드 진짜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차입니다. 그릴과 연결을 하면서 한층 더 커 보이게 만드는 펠리세이드와 텔룰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헤드램프 그릴을 연결하지 않고 나눠 놓으면서도 한층 더 굵은 라인을 추가를 하면서 따로 연결된 느낌은 없지만 하나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차가 커 보이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휘라치 클래딩을 보면 알아요. 지금 보면 어때요? 블랙이죠? 물론 이게 옵션에 따라서 휘라치 클래딩도 도장면과 같은 색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엑스트림인 것 같거든요. 요즘에 기아 보면 어때요? 시그니처 그리고 그 위에 엑스트림을 또 출시를 하잖아요. 이 엑스트림으로 출시한 것 같아요. 시트에도 엑스트림이라고 지금 붙어 있고 휠 역시도 엑스트림 전용 휠인 블랙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이드 미러, A 필러, B 필러와 루프렉도 블랙인 걸 보면 X라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이 휘라치 클래딩이 지금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펠리세이드는 옵션에 따라서 캘리그라피가 이 휘라치 클래딩의 도장면과 동일한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텔룰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블랙으로 투톤으로 나눠놔요. 플라스틱에 넣어놓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옵션을 추가해서 블랙 하이그로시로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오프로드 차량들, 오프로드 SUV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온로드를 많이 주행하는 SUV들은 이 휘라치 클래딩이 도장면과 동일한 색으로 많이 가고, 오프로드를 많이 가는 차들은 약간 좀 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왜 좀 기능적인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오프로드 주행하다 보면 돌이 많이 튀거든요. 근데 이 휘라치 클래딩이 돌 튀면은 이 도장면이 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오프로드 차들이 여기다 플라스틱을 해놓긴 합니다. 그런 느낌도 있지만 약간은 좀 차별화를 주기 위해 이 휘라치 클래딩을 블랙이나 플라스틱으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텔룰라이드는 펠리세이드와 달리 이런 부분이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손잡이는 보면 어떨까요? 이 EV9에 들어가 있었던 팝업식 형태의 손잡이로 들어가 있고, 딱 측면에서 봐도 어때요? 진짜 크다. 정말 크다. 1세대 펠리세이드와 풀체인지 텔룰라이드 차이점 어때요? 딱 육안으로도 보이지 않아요? 더 높아지고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실내도 우리가 최근에 봤었던 그 타스만 실내 핸들과 실내 디자인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현대 같은 경우에는 동그랗게 해가지고 컵홀더가 나오고 손잡이도 동그랗잖아요. 근데 기아는 약간 육각형 모양의 이 컵홀더라든지 손잡이 이런 것들이 좀 포인트거든요. EV9과 마찬가지로 이번 텔룰라이드 풀체인지도 EV9에 들어가 있었던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상품성이라는 게 먼저 나온 차가 조금 좀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EV9이 먼저 나왔고 그 이후에 아이오닉9이 나왔잖아요.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상품성을 개선해서 나왔는데 EV9과 아이오닉9 비교해보면 어때요? 상품성이나 구성이나 이런 게 EV9보다 아이오닉9이 훨씬 좋습니다. 왜? 더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옵션 구성이라든지 가성비가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아이오닉5와 EV6도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독자적으로 현대에는 없는 EV3를 만들어내서 가성비 전기차라는 타이틀을 기아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 텔룰라이드의 상품성은 팰리세이드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날까요? 당연히 펠리보다는 텔루가 거의 1년 정도?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반년 이상은 늦게 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품성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팰리세이드는 현대 자동차에서는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나름 좋은 것들을 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팰리세이드와 마찬가지로 텔룰라이드도 거의 비슷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나중에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팰리에는 없는 요소들이 몇 가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양이 아니라 북미 사양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몇 가지가 좀 추가가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게다가 우리나라에 아직 나오지 않은 2.5 하이브리드 역시도 텔룰라이드도 그대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자, 휠 자체가 굉장히 커요. 지금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25550 20인치거든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기아 차들이 지금 대부분 내놓는 패밀리 룩 휠과 비슷하죠? 근데 블랙입니다. X라인이기 때문에 블랙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텔룰라이드도 팰리세이드와 달리 뭔가 에어소스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에어소스는 사실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공간을 보면 둘, 셋, 7인승 같거든요. 2열 통로가 나눠져 있고 딱 그냥 실내는 이 텔룰라이드가 EV9과 거의 그냥 실내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진 비슷합니다. 물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달라진 부분이면 이제 컵홀더의 위치, 그다음 조금 크기, 그리고 이제 송풍구나 이런 옵션에 대한 위치가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거의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트에는 X라인이라고 써있긴 합니다. 자, 근데 이번 팰리세이드가 출시되면서 뭐에 관심이 많이 갔어요? 바로 3열이에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3열 공간이 넓기는 했는데 이 유리가 작아서 전반적인 시야가 되게 좀 협소하다, 이런 이야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데 풀체인지가 되면서 이 3열의 유리가 엄청나게 커졌고, 3열에 또 뭐 들어갔어요? 슬라이딩 시트가 들어갔잖아요. 이 등받이각도 조절은 당연히 전자동으로 들어가고 옵션이긴 하지만, 팰리가 보면은 조금씩 3열에 신경을 써줘요. 1세대 때는 이 열선 시트가 없었거든요. 네, 1세대 이후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에는 3열의 열선 시트가 들어가고, 이번 풀체인지 되면서 전동 시트에 슬라이딩 시트, 열선 100W짜리 충전 단자가 들어가는 거죠. 텔룰라이드도 비슷해요. 지금 3열 유리가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3열 유리가 굉장히 커서 3열에 탔을 때 전반적인 시야라든지, 그 다음에 슬라이딩 시트, 열선 시트, 100W짜리 충전 단자도 팰리세이드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팰리와 다른 점은 이 텔룰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 자체가 팰리세이드보다는 딱딱한 편이에요. 그러면 2열보다 3열 탔을 때 그 승차감이 더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구동축 바로 위에 시트가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안 좋다는 걸 더 많이 느껴요. 놓으면 좀 안 좋잖아요. 방뚝 지나가잖아요. 3열에 타면 바로 몸이 그냥 둥둥둥둥 떠버려요. 그러니까 그 충격을 다 흡수하는 거죠. 그런데 멀미를 많이 하는 분들 있죠. 예를 들어 차가 막 좌우 위아래 이 움직임이 많은 분들은 오히려 3열보다 2열에 탔을 때 멀미가 덜 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딱딱하고 탄탄하기 때문에 퉁퉁퉁 위아래로 튈 수 있지만 좌우의 움직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몸만 좀 잘 잡으면. 그래서 멀미를 덜 나게 하고 싶다, 그럼 3열에 납니다. 물론 허리는 장담하지 못해요. 후면부를 보면 딱 어떤 생각이 나요? 진짜 딱 보자마자 든 생각 중 하나 딱 있거든요. 보그? 또 하나 컬리넌.
여러분들 제가 뭐 기아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컬리넌이 이 뒤쪽 존재감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기교를 부리지 않고 그냥 압도적인 크기에 할 말을 잃게 만들거든요. 지금 이 텔룰라이트 뒤에 보면 여기가 지금 테일램프인데 테일램프도 한 이렇게 좀 그냥 세로형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이 중간이 다 트렁크 리드. 근데 이게 막 굴곡이 져가지고 막 라인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되게 깔끔하고 단조롭게 들어가 있지만 차 크기 자체가 워낙 크고 이 라인 자체도 좀 선들이 굵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냥 진짜 컬리넌 뒤에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테일램프도 사이즈에 비해서 좀 작아 보이는 거지 테일램프 자체도 작지 않거든요. 그리고 테일램프에 들어가 있는 이 브레이크 등선 요거 앞쪽에 있는 헤드램프랑 똑같습니다. 라인 디자인이 똑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주행하는 영상 좀 보니까 불빛이 들어왔을 때 진짜 이따심하게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도 아, 저 차 지금 멈춘다. 아, 저 차 지금 DRL 켜가지고 지금 주행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밝기와 크기가 인상 깊다라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요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 중간에는 기아 로고와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딱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에요? 보통 우리가 후면부 이런 플래그십 SUV들 보면 약간 동그랗게 해가지고 마감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직각으로 끊깁니다. 테일램프가 좌우측 해가지고 들어가 있으면서 살짝 봉오리처럼 이 중간이 튀어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직각으로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트렁크의 이 실내 공간의 활용도를 좀 극대화하면서도 차를 좀 웅장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펠세이드 어때요? 이 뒤쪽에 있는 라인을 둥그렇게 마감을 합니다. 테일램프도 이런 식으로 둥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느낌이 어때요? 그냥 차 자체가 뭔가 좀 길어 보이는, 왜냐면 둥그렇게 라인을 빼놓으면 이 앞으로 이렇게 좀 나오다 보니까 차 자체가 좀 길어 보이는 느낌 있죠? 텔룰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둥근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 앞에까지 그냥 리어 스포일러가 나오고 이 위에서 밑으로 그냥 끝까지 꺾이는 느낌이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느낌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주지 않을까, 조금 더 이렇게 각져 보이는 느낌을 줄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이제 브레이크 등도 그 아이오닉 9 보면은 이 브레이크 등이 이만큼 연결돼 있어가지고 눈보가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텔룰라이드도 지금 위에 브레이크 등이 이렇게 크게 위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좌우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중간에는 기아 로고, 그리고 이런 건 견인골이 아닐까요? 와이퍼는 히든 와이퍼처럼 숨겨져 있어요. 이 안쪽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작은 디테일 중에 하나예요. 기존의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와이퍼가 바깥에 나와 있었죠. 사실 이게 되게 없어 보여요. 좀 보기도 좀 그렇고, 하지만 텔룰라이드 풀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와이퍼, 뭐 손잡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안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3열 공간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트렁크 공간이 지금 이렇게 지금 구조를 봤을 때는 생각보다 넓을 것 같기는 해요. 풀체인지를 거치면서 새로운 신형 플랫폼을 또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인력, 토우 있잖아요, 이만한 거, 그런 거를 장착을 해가지고 북미에서는 캠핑카, 카라반 이런 것들을 좀 견인을 하면서 이제 레저 스포츠 활동을 많이 즐기거든요. 옛날에 출시한 현대기아 차들 같은 경우에는 견인은 됐지만 좀만 무겁고 과적을 하면 프레임이 휘어서 주행할 때 위험할 정도로 좀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텔룰라이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세대 텔룰라이드도 북미에서 꽤 사랑을 많이 받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고, 이번에 2세대 풀체인지 텔룰라이드를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는 이 딱 첫 느낌 자체가 지금까지 나온 국산차 중에서 가장 큰 차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그릴을 봤을 때는 이거 진짜 어디서 많이 봤나 고민 좀 해봤는데, 모하비 그릴에 기존 텔룰라이드에 잘 나온 헤드램프를 조금 더 키우고 여기에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그릴의 패턴을 큼지막하게, 그것도 평범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끝에서만 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이 라인을 줘가지고 과격하게 추가를 해놨습니다. 기아가 밀고 있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패밀리 룩을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거 봐봐요. 중간에 이 튀어나온 거 이거 막 보면은 이거 벗겨놓으면 이거 딱 봤을 때 존재감 쩔거든요. EV9 GT 봤을 때 이런 느낌이었어요. 펜다도 지금 보면 각져가지고 보통 이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약간 동글스름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바깥에 스폰지를 달기는 했지만 기본 틀 자체가 직각으로 떨어지는 DRL과 펜다 끝선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 느낌과는 다른 굉장히 선이 굵고 센 그런 텔룰라이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1세대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2세대도 기존과 거의 비슷한 느낌의 텔룰라이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현대적인 재해석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 X라인이 이번에 추가가 될 거예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XRT 트림이라 해가지고 아이오닉이라든지 팰리세이드라든지 뭐 이런 차들에게, 투싼도 마찬가지예요. XRT 오프로드 전용 트림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휠하우스 좀 다르고 휠 좀 다르고 약간 차태 좀 조금 보강하고 이런 것처럼 기아의 텔룰라이드도 이 X라인에 좀 추가적인 다른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 뭐 사이드미러도 보면 디자인 다르죠. 방향지등을 켰을 때 여기가 불빛이 들어올 것 같아요. 요 끝에 방향지등에 불빛이 들어올 것 같고요.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게 동그랗게 들어가 있지만 카메라의 이 라인도 각져 있죠. 그냥 진짜 이것만 봐도, 여기 이 작은 이 디테일만 봐도 이 차는 그냥 각진 G바겐 같은 느낌의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실내도 꽤 많이 달라질 겁니다. 가려져 있어서 100%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제가 들은 정보로 이해하면, 제가 그냥 생각이에요, 뇌피셜이에요, 아이오닉 9이나 뭐 팰리세이드처럼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툴로 좀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얘는 9인승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9인승은 우리나라 전용이고, 텔룰라이드가 굳이 9인승을 만들어가지고 저 미국 북미 시장에 팔 필요가 전혀 1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둘, 3시트 아니면 뭐 둘, 4인승 뭐 이런 시트가 되지 않을까, 혹은 5인승 시트까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후면부도 완전히 달라요. 진짜 압도적인 존재감, 여기 사이즈만 보면 롤스로이스 컬리넌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진짜 오랜만에 텔룰라이드 풀체인지를 보면서 좀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팰리세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텔룰라이드를 우리나라에 출시하지 않는 차기 때문에 굳이 이걸 내가 신경 써서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제가 봤던 차들 중에서 가장 존재감이 뛰어난 차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텔룰라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실물의 존재감이 압도적이에요. 1세대 팰리세이드이긴 하지만 지금 이 텔룰라이드 앞에서는 약간 한 체급 작은 SUV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아 보입니다. 올해 하반기쯤에는 외장이 공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좀 수입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준카님께서 이 텔룰라이드의 제보 사진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새벽 시간에 와서 이 차를 촬영을 합니다. 이런 위장막 차량이라든지 뭔가 좀 덮여있는데 이게 뭔가 궁금하신 분들은 블루스카이 H2 인스타 아이디 있죠? 이쪽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희 지금 GB90 찾고 있거든요. 새벽이라도 부산이라도 갈 테니까 제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우파 진짜 고생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파 브라보의 QI2 맥세이프 거치대, 요거 우리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맥세이프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무선으로 붙고요. 게다가 15W의 급속 충전기예요. 그리고 이거 아마 무선 충전기 사용하셨던 분들은 다들 알 텐데 이게 발열이 생겨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열이 금방 받으면 충전 속도가 진짜 빨리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얘는 냉각 소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발열을 굉장히 잘 잡아요. 그래서 충전 속도가 떨어지는 단점도 없고요. 이게 지금 앰비언트 무드 등 색깔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좀 무지개로 해놨는데 뭐 이 실내 앰비언트와 잘 어울리는 색깔을 조절해가지고 맞출 수도 있고, 앰비언트 거치대랑 시거잭이랑 같이 사용하면 색깔까지도 예뻐. 디자인은 뭐 나무랄 것도 없어. 충전 속도랑 자성까지 기본기까지 충실한 알파 브라보의 QI2 거치대, 늦지 않기 전에 우파몰로